중국의 경제와 대만의 침공 가능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의 경제와 대만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1958년에서 1960년대 초까지 대약진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전문 기술보다 이념적 순수성으로 공동치사를 실시하여 여성을 생산 활동에 동원한다는 민명 아래 집에서 쓰는 농기계나 부엌 도구들을 용광로에 부어 녹이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서 1976년까지 문화 대혁명을 하였습니다. 홍위병을 동원하여 전통적 가치와 부르주아적인 것을 공격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의 시대에 일어난 두 가지의 큰 사건으로 중국은 세계적인 빈곤 국가가 되었고 모든 문화는 말살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 덩샤오핑이 흑묘 백묘론을 이야기하며 시장경제의 경제체계를 일부 도입하면서 개방과 경제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조얼나이 총리가 만나 악수를 나누며 미중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어 제조업을 생산하고 미국은 금융으로 세계를 재편하게 됩니다. 중국은 연 10%가 넘은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갔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2007년 미국의 모기 진론으로 인한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에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면서 미국을 도왔지만 이때부터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2019년 중국 우한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고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동안 중국은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내수 경제는 얼음과 같이 되었고 국민들은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2021년 헝다그룹의 파산이 일어났고 부동산의 경기는 급속하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의 늪과 내수 경제의 침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의 제조업의 부활과 자국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에 따른 중국의 수출의 부진 그리고 미국의 견제. 현재 중국은 고도 성장의 길을 지나 불황의 늪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내수는 일어나지 않고 수출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동산의 파산으로 인한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로 인해 중상층의 몰락이 이루어지며 부자와 극빈자의 간격은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 길을 맡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더욱 가세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중국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의 강대국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와 미래를 알고 대비하여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상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를 흡수하였으니 이제 대만을 중국의 손 안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미국과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중국은 쉽게 대만을 침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입지가 약화되면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단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쟁과 대만을 중국에 복속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만일 미국이나 일본이 힘이 약해서 중국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장애물이 없어진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저번에 유튜브 영상에 276편 미국 경제에 대하여, 그리고 277편 일본 경제와 자연재해의 침몰을 말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1929년의 경제 대공황과 같은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일본이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서 경제와 함께 영토의 침몰도 이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그런 어려움을 2025년인 올해나 2026년에 겪게 된다면 중국은 아마 2026년 후반에 대만을 침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힘이 약하여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경제적 제재를 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 후반이나 2027년 초반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해상 공격과 미사일로 중국은 대만을 빨리 점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풍이 그랬던 것처럼 대만인들의 저항은 거세어질 것이고 어쩌면 대만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의 여러 나라는 중국을 멀리하게 되고 러시아와는 다르게 천년 자원이 많지 않는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 대만의 정복은 대만인들의 중국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의 따돌림도 당하게 되는 가운데 내수의 부진과 수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면서 경제는 불황으로 치닫게 되고 파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중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전 5호 16국이 있던 중국, 사실 티벳과 내몽골과 위구르와 만주, 그곳은 언제나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독립에 대한 갈망이 다시금 일어나 결국은 중국은 5개에서 6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더 많은 나라로 분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동으로 원유를 수입하는 것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곧 새로운 항로를 개발하고 조금은 멀어도 어쩔 수 없이 대만 해협이 아닌 다른 바닷길을 이용해야겠지요. 그리고 태평양을 넘어 캐나다와 남미의 원유를 수입할 다른 대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절대로 끼어들거나 참전해서는 안 됩니다. 거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중국의 힘이 꺾여질 때까지 거저 바라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 인정해주고 특히 만주와 내몽골의 독립에는 고조선 벨트를 말하며 역사적인 친근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 남북한의 통일. 사실 중국의 힘이 강성할 때에는 북한이 붕괴하거나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이 쳐들어가서 북한을 자신의 영토, 즉 예전의 티벳처럼 차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뚱뚱하고 건강하지 못한 김정은이가 몇 년 동안은 건강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한 3 내지 5년 정도만 지나면 중국은 하나씩 독립하여 갈라지게 되고 강대국의 반열에서 멀어지는 낙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립하는 만주와 하나의 고조선 고려 벨트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주장을 유튜브에 올리는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이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고 그 후 중국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결국 여러 나라로 쪼개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2년에서 5년 후에 차례로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략과 중국의 분열과 우리나라의 통일이 2026년에서 2030년까지 다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하나였던 적보다 민족에 따라 여러 나라로 갈라졌던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고 중국과의 외교도 좋았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반복됩니다. 억지로 지키려고 해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역사의 큰 물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족을 위주로 하는 정책과 공산당의 일당 독재와 군부의 관료의 비리와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 심한 실업률, 중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침략으로 그 멸망의 길을 앞당길 것이고 그 결과 각기 다른 민족들의 독립으로 중국은 여러 나라로 쪼개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미래와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황당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나 혹시라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